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시작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7일의 역사가 남아있고 해방된 조국에서 잊혀진 운동가도 많습니다. 분단 극복과 진정한 광복은 강화덕합니다. 그러기 전에 역사를 바로잡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8.15를 독립운동 기억 논문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개성합니다. 우리 당은 그 정신을 개성한 정당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하게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 자체적으로도 지자체와 지도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들의 어려운 삶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작은 보상자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특별 참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정부의 참여 나름은 국립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이어보입니다. 첫째, 재벌 대기업 통수에 대한 흑해 사면을 자제하고 선과 약자를 위한 국민 대사면을 이어야 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과 용산 재개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연금 국책 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판정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재정 적자 방치 선언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경제에서 유능하고 문책이 많습니다.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의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전가합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막대한 세수 결손 보전 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사상 의미 없이 목중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액은 고작 1조 원 남짓입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습니다. 약속했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연평균 7조 원씩 발생하는 세수 개선을 메꾸기에 서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의지도 없고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없는 한마디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 감면 금지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 창출 재공개를 정부가 청년 고용 정대세제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당이 주장해온 해외에서 유턴한 기업 세제 혜택입니다. 농어민 면세유제도 연장, 도수주민 여객 성가용 면세유제도 연장 등 정부 세법 개정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님께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광복에서 평화로 8.15 자전거 교수회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도달하는 6일간의 일정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아서 일본의 전쟁 국가 의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기여를 높이겠습니다. 또 순례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광복에서 통일로 가는 평화의 상징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담아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동학 황토현에서 동학공원의 혼을 만났습니다. 일본 제국지 원류, 항일의 원류인 동학에서 우리는 반외세와 반봉건의 뜻을 새겼습니다. 북파 백정기 선생, 예산의 윤봉길 선생, 그리고 안중근 선생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뤘던 광복의 힘을 아직까지 통일의 힘을 내지 못한 우리들의 처지를 성찰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힘을 더 부추 세울 예정입니다. 저 또한 국회 일정을 마치는 데는 다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호 여사께서 통일의 의지를 담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호 여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회로 말씀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의 길로 가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6.15 선언과 14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남북 화해의 길에 힘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빗장을 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국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호에서의 이런 발언이 발걸음이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에 닦아놓은 남북 화해의 큰 길이 재개통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며칠 전 OECD 조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이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거의 고갈 상태에 드러나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41.8%보다 34%보다 낮은 34%였습니다. 조사대국 대상국 41개국 중에서 26위, 인도네시아, 터키, 에스토니아, 브라질보다 순위가 낮고 최하위의 정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수로 보게 된 그 자체 충격입니다.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개혁을 가장한 개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소통과 그리고 국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뒤에 그림도 특별한 홍보위원장께서 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로 바꿨습니다.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늘 남북 통일의 문제 그리고 대일 외교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의고 정부 역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곳 대일 외교의
위상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광복절 전날 14일 발표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는 사죄가 담기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론은 물론이고 일본의 조야에서조차도 지적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죄가 없다면 그 담화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담화가 역사적 사실과 사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아베 총리의 최종 결심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 눈치 보기 외에는 이제 그 결과와 성적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결실로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없고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분명한 대일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대일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말로만 광복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진전을 이루는 그런 70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OECD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법제도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박근혜 정부 1임기 절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은 불안과 불통과 불안에 떨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인사와 민생과 통합에서 실패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동안 3불 4패의 국정 결과물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불신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없고 경제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으로 인생은 더욱 고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으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니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국정 동력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무신불리입니다. 국민의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후반이라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정원 전문가 간담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기조를 우리 당은 유지해 나가면서 국정원의 국민 해킹 사찰 의혹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제기했던 국정원 해킹 관련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특수장치를 동원해 임 과장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임 과장의 사망에 대한 여러 의혹들 가운데 국정원이 임 과장의 부인에게 경찰 대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종 수사의 권한을 가진 경찰은 그래서 현장에서 배제가 되었고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 씨의 주변과 그리고 마티즈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더 의혹을 낳고 있고 의혹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임 과장이 해킹을 주도했다라는 국정원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58.4%,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요구한 5구 파일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은 54%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진실을 읊자려는 국정원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자세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 당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롯데 사태로 인해서 지난달 27일부터 롯데그룹 주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약 770억 정도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뒤 양사의 주가 크게 빠지면서 약 6천억 원에 가까운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막대한 금액을 남긴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 실태에 대한 비난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최대의 피해자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대비를 했어야 했고, 사태가 벌어졌다면 국민을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 혹은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해야 된다와 같은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현재의 태도는 매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의 언론 홍보대책특위위원장으로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공영방송 이사로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또다시 연기하는 등 벌써 세 번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은 보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황당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 임기 만료일은 지난 8월 8일이었고 KBS는 8월 31일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전례가 없는 3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합의의 정신을 망각한 채 방통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차기원 박문진 이사, 고용주 박문진 감사 등의 후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들을 보여왔으며 이념적, 정적 편향을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사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 안팎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논의조차 거부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뉴라이트와 부구조합에서 친박 부구조합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방송 장악은 없다던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며 이사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권력의 치부를 숨기고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귀와 말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을 망치려는 이 같은 시도와 행태는 국민들은 물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93세 외고의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다녀오셨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일찍이 국토의 분단을 상처로 안고 있으면서 이제는 민족 혼의 분단마저 안고 있는 형국을 보고 노부의 이희호 여사님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나라로 나서서 통일 각성을 촉구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일찍이 김무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분단을 막아보려 애썼던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도 북도 여사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뜻에 어떤 의미도 발견하는 노력조차 못했습니다. 후대의 역사에 한이 될 만큼 대단히 유감입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담화로 교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교시를 내리자마자 새누리당은 투자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고려장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노동개혁이 아무리 절박하고 필요하다 한들 교시만으로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국민교시로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과 토론하고 심의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도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모두 필요합니다. 내국인 투자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대한민국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겠습니까? 사업 하나 벌이려고 하면 온갖 조건을 요구하고 공직사회 부패가 높습니다. 부패 지수가 아직도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행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늘어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비정규직 숙련되지 않는 노동의 질이 낮은 나라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숙련된 노동, 고품질 노동이 있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은 국제적인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이 잘 보장돼서 노동계와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이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고 노동 인권과 사회 정의가 살아있어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충만한 그런 나라, 기업 부패와 투명성이 부패가 낮아지고 투명성이 높은 나라,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